그가 마치 아침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싸구려 악당처럼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 앉아 모나미 볼펜을 손가락 사이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오늘 하루가 지독하게 꼬일 것임을 직감했다. 블라인드는 반쯤 쳐져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윙윙거렸으며 그의 얼굴에 걸린 그 재수없는 썩소는 당장이라도 책상을 넘어 건너가 한 대 갈겨주고 싶게 만들었다. 그는 내게 앉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마치 왕이 알현을 허락하듯 턱끝으로 까닥거리며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지난 6개월 동안 완벽하게 연마한 그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자네 파일들 싹 다 지우게. 이제 회사의 자산이니까.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파일을 지우라니? 이건 고양이 짤방이나 휴가 사진이 들어있는 지저분한 바탕화면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내가 12년 동안 피땀 흘려 구축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관리해온 급여 시스템 인프라 그 자체였다. 암호키, 스케줄링, 금융결제원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 그 모든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물었다. 지금 팀장님 말씀은 급여 시스템 파일을 전부 삭제하라는 겁니까? 그는 코웃음을 쳤다. 마치 상대방이 괜히 유난을 떤다고 생각할 때 짓는 그런 표정이었다. 그건 급여 시스템 파일이 아니야. 그냥 자네가 옛날에 쓰던 잡동사니들이지. 우린 이제 팀 공유 체제로 갈 거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건 없어. 자네는 너무 많은 걸 혼자 쥐고 있었어. 결국 본심이 나왔다. 나를 텃세 부리는 꼰대,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그리고 자신의 빛나는 협업 비전을 방해하는 병목 구간으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었다. 참 웃기는 일이다. 아마 직장인 97%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테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온 팀장이 쥐뿔도 모르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는 상황 말이다. 아,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라. 그래야 김대리가 믹스커피보다 더 맛깔나는 썰을 계속 풀 수 있으니 말이다. 다시 그 사무실로 돌아와서 나는 목덜미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표정은 풀지 않았다. 나는 지난 12년의 짬밥으로 깨달았다. 이 방 안에서 가장 침착한 놈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확인 사살을 했다. 파일을 삭제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대화는 이미 끝났다는 듯 출력된 보고서를 다시 뒤적거렸다. 그는 몰랐다.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 단 한 번의 고개 끄덕임으로 자신이 자신의 커리어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 문제의 그 파일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다. 우리 회사의 모든 급여 이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암호화된 마스터키가 들어있는 파일이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계좌 이체도, 월급 지급도, 아무것도. 그리고 금융보안법과 회사 내부 보안 규정 때문에 클라우드에 둥둥 떠있는 백업 따위는 없었다. 복구 버튼 같은 마법도 없었다. 그 키는 오직 보안된 로컬 드라이브에만 존재하며 몇 년에 한 번씩 갱신되고 관리자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 나만이 다룰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유지보수 관련 이메일을 무시했던 수많은 순간들, 시스템 업데이트 때 내 우려를 묵살했던 일들, 내가 몇 달을 밤새워 설계한 프로세스를 팀 회의에서 자기가 간소화했다며 공을 가로채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이건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다. 싸구려 양복으로 포장된 무식하고 무모한 행동이었다. 그는 시스템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이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해서 내 작업을 밀어버리려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웃어주었다. 아마 그에게는 동의의 미소처럼 보였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걸음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자리에 앉아 명령어 몇 개를 입력하자 삭제 확인을 기다리는 깜빡이는 커서가 나타났다.
나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내가 하려는 일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음미하고 싶어서였다. 나는 엔터키를 눌렀다. 그리고 파일은 사라졌다. 그렇게 12년 동안 쌓아올린 정교한 기계 장치가 단 몇 번의 키보드 두드림으로 허공으로 사라졌다. 나는 감사 로그에 정확한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다. 팀장 지시에 따라 파일 삭제. 과장도 감정도 없이 오직 팩트만. 나중에 누군가 이 로그를 읽게 될 때 팀장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될 문장이었다. 파티션 너머로 그가 다른 관리자와 시시덕거리며 드디어 묵은 쓰레기를 치우고 모닝커피나 마시러 가자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노트북을 덮은 채 사무실의 소음에 몸을 맡겼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갔다. 나머지도 곧 쓰러질 것이다. 영화처럼 내가 앉아서 고뇌하는 긴 장면 따위는 없었다. 웅장한 배경음악도 도덕적 갈등도 없었다. 나는 수년 동안 마음속에 차용증을 쌓아두고 있었다. 그가 던진 모욕 하나하나를 찌그러진 모처럼 커피캔에 모아두고 언젠가 날카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날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그가 오늘 내게 망치를 쥐어준 꼴이었다. 내 기억은 그가 처음 부임했던 첫 주로 거슬러 올라갔다. 보안 접속 프로토콜과 커피 주문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그는 부서 앞에서 급여 운영을 효율화했다며 자랑했는데 그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한 작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한 달 뒤 CFO 최고 재무 책임자 전무와의 미팅에서 그는 은행 전산장애 때 우리를 구했던 내 비상 매뉴얼을 두고 편집증적인 중복 업무라고 깎아내렸다. 그리고 바로 지난 분기 그는 새로운 복리후생 업체 선정회의에서 나를 쏙 빼놓고는 나중에 따로 메일을 보내 업체와의 보안 데이터 연동을 간단한 부탁이라며 떠넘겼다. 그 모든 신호들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경고였다. 이 인간은 시스템도 사람도 이 일의 중요성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그는 모든 직원의 월급이 시계태엽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지우라고 지시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한번 물었다. 파일을 삭제하길 원하십니까? 내 목소리는 그의 자존심을 긁지 않으면서도 미끄러져 나갈 만큼 평온했다. 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뻔한 걸 묻는다는 듯이 읽는 척하고 있는 분기 보고서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덫이 찰칵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 명령서에 그의 서명을 새겨넣고 있었다. 방어적인 입장에서 칼자루를 쥐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아드레날린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차가운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련의 사건들이 훤히 보이고 언제든 발을 뺄 수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오는 차분함이다. 나는 감사 로그, 규정 준수 프로토콜, 법적 안전장치를 생각했다. 우리 시스템은 휴지통에서 꺼낼 수 있는 워드 문서가 아니다. 마스터키 파일이 로컬 보안 드라이브에만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국내 노동법과 금융감독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클라우드 백업도 섀도우 카피도 없다. 오직 나의 서면 승인과 몇 주가 걸리는 다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재생성될 수 있다. 그건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었고 그는 그걸 없애길 원했다. 나는 그의 책상 모서리에 손을 가볍게 얹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마치 철진한 회의록 더미를 버리겠다고 동의하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추가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더 이상의 지시는 없을 테니까.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동료들은 팀장의 기분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 짓는 예에 바르고 굳은 미소를 내게 보였다. 그들은 몇 시간 뒤에 닥쳐올 후폭풍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보안 콘솔을 열고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를 응시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임이 아닌 감사를 표하듯 맴돌았다. 이건 단순한 삭제가 아니었다. 긴 게임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한 수였다. 나는 보안 조치를 과하게 설정한다고 비난받곤 했다.
그건 다음 주 불금 회식 이상의 결과를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급여는 회식이 아니다. 그건 주택담보대출이자 자동차 할부금이고 이 영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는 불빛이다. 내가 만든 모든 안전장치는 시스템이 북처럼 팽팽해질 때까지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마스터키는 그 모든 것의 심장이었다. 이제는 텅 빈, 생각하다만 사람처럼 의자가 반쯤 돌아가 있는 팀장실을 마지막으로 힐끗 보고 나는 결정을 공식화했다. 커서가 깜빡이며 내 명령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듯 기다렸다. 키 하나만 누르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통제권을 강화하려던 남자가 방금 은쟁반에 담아 나에게 그 통제권을 넘겨주었다. 차가운 계산이 충격을 완전히 대체했다. 되돌릴 수는 없었고 솔직히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다. 명령은 그가 내렸다. 그에 따른 책임도 그의 몫일 것이다. 그리고 내일 월급이 멈췄을 때 찾아올 침묵. 그건 나의 몫이 될 것이다. 파일은 잊혀진 복도에 먼지 쌓인 전등 스위치처럼 디렉토리 안에 놓여 있었다. 작고 볼품없지만 이 거대한 건물의 불을 밝히는 유일한 존재. 화려한 아이콘도 거창한 이름도 없이 지도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와 문자의 나열일 뿐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급여 마스터키 암호화 프로토콜은 금고 안의 금고와 같다.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고 싶지 않다면 1급 비밀, 월급 키 같은 이름은 붙이지 않는 법이다. 보안 콘솔에서 파일을 불러왔다. 일반인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시스템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음을 알리는 녹색 막대 몇 개가 깜빡였다. 내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12년의 근육 기억이 각 단계를 안내했다. 선택, 확인, 인증. 이런 걸 삭제할 때는 팡파르가 울리지 않는다. 그저 짧은 확인창 하나와 작업이 끝난 뒤 조용히 깜빡이는 커서뿐이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른다. 진짜 파괴는 조용한 법이다. 나는 감사 로그를 작성하는데 공을 들였다. 마치 청구서를 쓰듯 타자를 쳤다. 팀장 지시에 따라 급여 마스터 암호화 파일 삭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형용사도 사족도 없이 시스템 기록에 영원히 남을 깨끗하고 임상적인 한 줄. 언젠가 아주 곧 누군가가 임원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게 될 것이고 방아쇠를 당긴 지문이 누구 것인지 오해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얻고 싶어서 삭제를 다시 확인했다. 디렉토리는 비어 있었다. 심장이 멈췄다. 이 파일이 없으면 급여 시스템은 열쇠 없는 금고나 다름없다. 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다. 이 영명의 직원 누구에게도 잠시 의자에 기대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의 윙윙거리는 소리, 낡은 에어컨의 덜덜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유리 너머로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내 주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화요일을 보내고 있었다. 커피잔, 사내 메신저 알림음, 탕비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웃음소리. 아무도 이 건물의 재정 시스템 밑에 도화선이 불붙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만족감은 조용했다. 고소함도 흥분도 아닌 내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할 기계의 마지막 볼트를 조인 뒤에 오는 고요함 같았다. 나는 그의 명령을 글자 그대로 따랐고 문서화했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오직 그를 가리키는 흔적만 빼고 나는 터미널을 잠그고 일어섰다. 습관처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에 뜬 감사 로그를 사진으로 찍었다. 보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개인적인 사본을 보관하는 대칭성이 좋아서였다. 일종의 보험이었다. 동료가 지나가며 점심 일찍 먹으러 가냐고 물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아직 아니야. 내 상사는 여기와 탕비실 사이 어딘가에서 고집 센 부하 직원을 제압했다고 생각하며 으스대고 있을 것이다. 현실은 그가 방금 자기 커리어의 브레이크 선을 자르라고 내게 부탁했고 나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그걸 수행했을 뿐이다. 다시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열고 내 개인 계정으로 짧고 무해한 메일을 작성했다.
기록용 감사 로그 첨부. 그리고 전송한 뒤 파일을 첨부하고 메일을 보관함으로 옮겼다. 작업은 끝났다. 금고는 잠겼고 열쇠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걸 명령한 사람은 벽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마치 큰 계약이라도 따낸 사람처럼 사무실을 활보하고 있었다. 자기 커리어에 불을 지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러 들려왔다. 신뢰 목소리 톤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못한 그는 다른 팀장에게 드디어 묵은 쓰레기를 치우고 부서원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있었다. 상대방은 예의상 웃어주었다. 원치 않는 대화에 갇혔을 때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과장된 손짓을 하며 자신의 무용담을 부풀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보안 콘솔을 마지막으로 열고 감사 로그를 내보내기 했다. 1KB 안 되는 크기, 몇 줄의 차갑고 단단한 진실이었다. 내 흔적은 명백했다. 팀장 지시에 따라 급여 마스터 암호화 파일 삭제, 말단 IT 사원이든 전무이사든 상관없었다. 이 단어들의 모호함이란 없었다. 나는 파일을 내 개인 계정으로 보냈다. 제목은 기록용, 설명도 코멘트도 없이 오늘이 지나기 전 금보다 더 값질 시간 기록이 찍힌 증거물이었다. 몇 번의 클릭, 첨부 파일 확인,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메일은 회사 서버를 떠나 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사라졌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절전 모드가 아니라 완전 종료. 상태 표시등도 꺼지고 펜 돌아가는 소리도 멈췄다. 정막. 모니터의 불빛이 눈에서 사라지도록 잠시 앉아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다. 공기는 무겁고 수평선은 어두워지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순간 자리에서 그의 목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다. 부서를 현대화한다는 둥의 소리였다. 그는 시스템이 이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월급날이 되면 10원 한 장 옮길 수 없는 아름다운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거의 시적이었다. 대청소를 한다던 사람이 출구를 전부 판자로 막아버린 꼴이라니. 나는 의자를 창가로 돌렸다. 한낮의 햇살 아래 주차장은 밝았다. 몇몇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차로 걸어가고 있었다. 안에서는 사무실이 평소의 리듬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전화벨 소리, 프린터 소리, 가끔 터지는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서 진실이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이건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수년간의 무시와 공 가로채기에 대한 안갚음만도 아니었다. 이건 웃는 얼굴로 제 무덤을 파면서 그 삽에 내 지문이 묻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남자를 지켜보는 일이었다. 나는 손을 무릎에 가볍게 모으고 뒤로 기대어 기다렸다. 서두를 필요 없었다. 이제 시간은 내 편이었다. 몇 시간 후면 기계는 덜컹거리다 멈출 것이고 가장 먼저 눈치챌 사람들은 잃을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일 것이다.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복도 끝에서 탕비실 문이 닫히고 커피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마 설탕을 듬뿍 넣으며 승리라고 착각하는 그 맛을 음미하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그 승리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의 표정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를 보기도 전에 소리가 먼저 들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더 커져 있었다. 카페인과 당분이 들어가니 오만함이 절정에 달한 모양이었다. 우리 부서 책상줄 모퉁이를 돌 때 그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그의 발걸음 리듬이 흐트러졌다. 마치 키보드 위에 땜리를 튼 방울뱀을 발견한 사람처럼 인사팀장, 이 그의 책상 옆에 서 있었는데 팔짱을 낀 채 유리를 베어버릴 듯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그 바로 옆에는 재무 담당 전무이사 CFO가 서 있었다. 평소 침착하던 키 큰 남자였지만 오늘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턱 근육은 이를 악문 듯 단단해 보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팀장이 말했다. 전혀 좋은 아침이 아닌 분위기였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두 임원 누구도 마주 웃어주지 않았다. 전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팀장을 응시할 뿐이었다.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할지 아니면 문이 있는 곳으로 갈지 고민하는 듯했다. 내 자리에서는 이 모든 장면의 측면이 완벽하게 보였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몸을 기울이지도 않고 꺼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배경 소음처럼 그 상황을 즐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의 그 짜릿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권력에 추가 이동하는 그 느낌. 팀장은 더 이상 상황을 주도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참석하는 줄도 몰랐던 회의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꼴이었다. 팀장실에서 얘기 좀 합시다. 인사팀장이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가 자랑하던 유리벽으로 된 코너 사무실로 향했다. 전무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딱딱하게 굳은 어깨로 뒤를 따랐고 팀장은 교무실에 불려가는 초등학생처럼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다. 그 순간 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내 기대보다 더 세게 넘어졌음을 알았다. 감사 로그가 발견되었을 것이고 급여 키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파장이 그들에게 닥쳐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무의 사색이 된 얼굴은 또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화난 게 아니었다. 걱정하고 있었다. 급여 문제는 먼 미래의 가설이 아니었다. 바로 내일의 문제였다. 세 사람이 지나가자 동료 몇몇이 쳐다보다가 황급히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감지한 것이다. 사무실은 여전히 백색 소음으로 윙윙거렸지만 이제 분위기는 달라졌다. 더 얇고 날카로워졌다. 마치 유리잔이 테이블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처럼. 팀장이 사무실 문을 닫았고 블라인드가 살짝 흔들려 그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전무가 주로 말하고 있었고 인사팀장은 팔짱을 낀 채 옆에 서 있었다. 팀장은 두 손을 들고 방어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아마 오해라거나 선제적인 청소 작업이었다고 둘러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급여 마스터 키 분실에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지웠다고 하면 위험한 놈이 된다. 둘 다 해고감이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어 어깨의 긴장을 풀었다. 고소함이 아니라 정렬이었다. 현실이 재배열되어 마침내 진실만이 방 안에 남는 것을 지켜보는 만족감. 곁눈질로 전무가 문 쪽을 가리키는 게 보였고 세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 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썩소는 사라졌으며 누가 보고 있는지 살피느라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는 아주 잠깐 내 쪽을 쳐다봤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주지 않았다. 그가 내게 지시를 내릴 때 내가 지었던 그 텅 빈, 읽을 수 없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는 말없이 지나갔지만 그 뒤를 따르는 침묵은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그도 뼛속 깊이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뭔가 잘못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라는 그 차가운 깨달음을. 그들은 채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도 전에 첫 번째 균열이 터졌다. 전무가 팀장 책상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그를 완전히 마주보고 평온하지만 대화하듯 물었다. 급여 키 파일 어디 있습니까? 팀장은 선글라스를 어디 뒀냐는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다. 그러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입꼬리를 굳혔다. 무슨 급여 키 파일 말씀이십니까? 시간을 끌 때 쓰는 가짜 혼란 섞인 말투였다. 전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급여 처리 시스템을 여는 암호화 키 말입니다. 팀장은 이 발에서 저 발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방어적인 웃음기가 다시 스며나왔다. 아, 그거요? 구식이라서 오늘 아침에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냥 옛날 잡동사니들이니까요. 전무는 마치 손으로 파리를 쫓듯 고개를 작게 저으며 그의 말을 잘랐다. 분명히 말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그 파일 없이는 아무도 급여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다시 구축할 때까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복구는 클릭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몇 주가 걸리고 금융당국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시야 가장자리로 볼 수 있었다. 팀장의 자세가 무너지고
현실의 첫 조각이 그의 자존심을 뚫고 들어오자 어깨가 1cm쯤 처지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분명 어딘가에 백업이 있겠죠. 그는 뻔하다는 듯 두 손을 펼쳐 보였다. 없습니다. 전무가 말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바이스를 조이는 듯한 느리고 신중한 억양이었다. 보안상의 이유로 마스터키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지 않고 외장 하드에 복사되지 않으며 로컬 보안 시스템 외부로 복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읽어보셨다면 아셨을 텐데요. 사무실의 정적은 이제 이상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몇 자리 건너편의 대화 소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이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을 눈치채고 목소리를 낮췄다. 팀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 일이 닫힌 문 뒤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속으로 나는 매 순간을 음미하며 표정을 관리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했다. 누군가 나를 본다면 그저 매일함을 확인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대화의 모든 단어, 모든 멈춤은 최고급 위스키를 한 모금씩 마시는 것 같았다. 전무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귀를 기울여야 할 정도였다. 내일 아침 월급을 기다리는 직원이 이영명입니다. 자동이체, 수표 발행, 협력업체 대금, 그 모든 것이 그 키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묻죠.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습니까? 팀장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제가 삭제시켰다고요. 대청소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그가 소리내어 시인하는 순간 돌려 말하기도 완곡한 표현도 없이 회의록과 인사팀 보고서 그리고 뒤따를 이메일 폭탄에 적힐 그대로의 자백이었다. 전무는 표정을 읽을 수 없게 얼굴을 굳혔다. 그럼 당신은 방금 전사적인 급여 위기를 초래한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강철 위에 떨어지는 망치 같았다. 대화는 이제 나를 지나쳐 모여들기 시작한 HR, IT, 재무팀 사람들 쪽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나는 꼼짝 않고 앉아 곁눈질로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문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게 아니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관객이 생겼다. 그리고 팀장은 스스로 주연 배우가 되었다. 전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대기 중이던 IT 팀장에게 손짓했고 몇 초 만에 2명의 직원이 더 달려들어 팀장의 PC에서 터미널을 열고 디렉토리를 뒤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저장 경로를 스캔했다. 이미 전소된 건물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소방관들을 보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직원이 표준 백업, 로컬 미러링, 스케줄링된 스냅샷을 확인했다. 없음. 두 번째 직원이 규정 준수 금고를 확인했지만 로그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었다. 마스터 급여 키는 거기에 저장된 적이 없다. 법적으로 그럴 수 없었다. 국내법과 금융 규정이 그걸 막고 있었다. 유효한 단일 인스턴스 키는 오직 한 곳에만 존재해야 한다.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핵심이었다. 오프사이트 아카이브를 확인해봐. 팀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벽이 조여오는 걸 느끼며 아무 문이나 열어보려는 사람처럼 키에 대한 오프사이트 아카이브는 없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날이 서 있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목소리였다.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시스템 사양서를 읽어보셨다면 아셨을 텐데요. 나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고르게 숨을 쉬며 손을 책상 위에 가볍게 포개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프로페셔널한 방관자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실패할 때마다 나사가 하나씩 정확하게 조여지는 것을 느꼈다.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팀장의 금간 평정심을 짓누르는 압박이 더해졌다. 인사팀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다. 대화의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사직서를 써줄 기세였다. 전무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자백하는 범인을 지켜보듯 팀장을 응시했다. 개발 서버 확인해.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했다. 거기 있어도 작동 안 합니다.
다른 IT 직원이 마침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암호화 프로토콜은 활성키의 고유 서명과 연동됩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키와 급여 프로세서 간의 암호화 핸드쉐이크란 말입니다. 나는 시선을 키보드로 살짝 떨구어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췄다. 왜냐하면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다음 단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팀장이 절대 읽어보지 않았을 내 근로 계약서에는 암호화 프로토콜은 오직 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재생성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몇 년 전 이전 협력업체와의 사고 이후 회사가 동의한 안전장치였다. 조항은 딱딱한 법률 용어로 깊숙이 묻혀 있었지만 철통 같았다. 즉, 그들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일주일 뒤든 키를 다시 만들고 싶다면 내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공짜로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IT팀은 계속해서 점점 더 절망적인 옵션들을 뒤졌다. 오래된 코드 저장소, 임시 폴더, 창고에서 꺼낸 먼지 쌓인 외장 하드까지. 결과는 항상 같았다. 비었음, 호환 안 됨, 쓸모없음. 방안의 분위기는 긴박함에서 암울함으로 바뀌었다.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팀장은 그들 뒤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관심은 전무와 인사팀장,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서서히 밝혀지는 사실로 옮겨갔다. 이건 24시간 안에 터질 재정적, 법적 시한폭탄이었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긴장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덫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올가미는 걸려 있었다. 이제 공개적으로 당기기만 하면 됐다. 낮게 웅성거리던 수색 작업은 전무의 핸드폰이 진동하면서 멈췄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짧은 몇 마디를 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팀장을 보며 말했다. 대표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 말은 기압이 바뀌는 것처럼 사무실을 강타했다. 사람들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IT 팀장은 타자를 멈췄다. 인사팀장의 펜도 멈췄다. 팀장은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목을 대가 2번 울렁거렸다. 대표이사가 도착했을 때는 인사도 생략했다. 그는 이미 늦었다는 경고를 받고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처럼 방으로 들어왔다. 누가 설명 좀 해보게. 그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내일 급여 지급이 위험하다는 보고가 올라오는지. 그의 눈은 전무를 향했다가 팀장에게로 옮겨갔다. 말해봐. 팀장은 즉시 입을 열었다. 평소처럼 말을 빨리 하고 반쯤 진실인 정보들을 쏟아부어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오래된 파일이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잡동사니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정리하라고 지시했고요. 알고 보니 예전 시스템 기능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 시스템 기능이라뇨. 전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다. 그건 급여 처리를 위한 암호화 키였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표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사실인가? 팀장은 침묵이 대답이 될 만큼 길게 망설였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어딘가 백업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전무가 다시 말을 잘랐다.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 때문이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그는 팀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IT 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대표님께 보여드려. 빔 프로젝터가 켜지고 벽에 하얀 사각형이 나타났다. 몇 번의 키보드 소리 후 감사 로그가 화면을 채웠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기록들이 스크롤되다가 한 줄이 화면 중앙에 고정되어 강조되었다. 팀장 지시에 따라 급여 마스터 암호화 파일 삭제. 방안이 조용해졌다. 대표는 한 번 읽고 다시 읽었다. 팀장 지시에 따라 그가 천천히 반복했다. 눈은 팀장을 떠나지 않았다. 자네가 지시했군. 팀장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저한테 잘못 보고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거의 애원조로 바뀌어 있었다. 그게 여전히 중요한 파일이라고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전무가 차갑게 말했다.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시스템의 기초를 날려버리고 나서 건물이 무너진다고 놀라는 척하면 안 되죠. 나는 자리에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표정은 중립, 심박수는 일정.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중요한 관객들 앞에서 덫이 공개적으로 닫히는 순간을. 이건 더 이상 조용한 인사 면담이 아니었다. 대표, 전무, IT, 인사팀이 모두 한 방에 모여 점심시간 전에 한 사람의 커리어를 끝장낼 텍스트 한 줄을 쳐다보고 있었다. 팀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파일 이름이 잘못되어 있었을 수도. 대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한 손을 테이블에 짚고 거리를 좁혔다. 우리를 바보로 아나? 그가 말했다. 자네 이름으로 된 짓이야. 회의록에 자네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자네 결정 때문에 회사 직원 2억명의 월급이 날아갈 판이고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지게 생겼어.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은 만져질 듯 무거웠다. 팀장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의 저항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액자에 걸린 자백서처럼 벽에 걸린 증거를 보며 나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았다. 굴욕은 개인적인 것에서 회사의 공식 기록이 되었고 이제 돌아올 길은 없었다. 전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두대에 칼을 내리치려는 사람처럼 신중하고 정확하게 팀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래서 그가 한 음절 한 음절 눌러 말했다. 자네는 내일 급여 지급에 필요한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거군. 도대체 왜? 그 말은 소리 없는 천둥처럼 방 안에 떨어졌다. 무겁고 결정적이었다. 모든 눈이 팀장에게 쏠렸다. 대표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인사팀장의 펜은 허공에 멈춰 있었다. IT 팀장은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다. 에어컨 소리마저 숨을 죽인 것 같았다. 팀장은 입을 뻐끔거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허세도 썩소도 연습한 사내 정치용 멘트도 다 사라졌다. 형광등 아래서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거의 투명해 보였다. 왜 그랬나? 전무가 다시 물었다. 이번엔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는데 그게 더 끔찍하게 들렸다. 저는 팀장의 목소리가 첫 마디부터 갈라졌다. 저는 구식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자기가 책임지는 시스템의 기둥을 뽑지 말라고 굳이 누가 말해줘야 합니까? 대표가 피를 볼 만큼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걸 아는 게 자네 일이야. 인사팀장이 수첩을 옆으로 치우고 손을 모으며 회의 시작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즉각적인 운영상의 타격과 결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귀하의 거취에 대해 따로 이야기해야겠군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모든 단어의 의미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은 끝났어. 전무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마치 자연 발화할지도 모르는 물체를 보듯 팀장을 지켜봤다. 우리는 지금 당신이 결과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린 결정 때문에 전사적인 급여 동결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건 리더십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배상 책임 문제입니다. 대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인사팀장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일어섰다. 다른 방으로 가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팀장은 폭풍우 속에서 동아줄을 찾듯 테이블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어깨를 둥글게 말고 일어섰고 문 쪽으로 향하는 그녀를 따라갔다. 보안 요원 2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요란하지 않았다. 잡아 끄는 것도 고성도 없었다. 그저 양옆에 서서 그가 회의구역을 나갈 때까지 동행했을 뿐이다. 그게 더 조용했지만 지켜보는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잠시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대표가 처음으로 나에게 관심을 돌렸다. 자네는 이걸 고칠 방법을 알고 있겠군. 질문이 아니라 평서문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마주치고 내 페이스대로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이기는 대가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듯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균형이 이동했음을 감지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약간 뒤로 기대어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내 공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배지를 반납하고 끌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영명의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정의는 항상 사자처럼 포효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당신을 테이블 상석에 앉혀놓는 것이다. 이 오피스 정글의 진정한 MVP는 바로 당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탕비실 커피 머신이 당신의 커피만 묽게 내릴지도 모르니까요.